코로나 확진자 수가 현저히 늘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이유 중 하나가 오미크론 확산이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미크론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 감염 부위가 침범 부위가 다르다면서요? 네, 델타 같은 경우 세게 오는 경우가 결국은 폐 전체를 폐렴이죠. 네, 폐렴. 폐를 이제 괴사시키고 파괴가 되는 그런 폐렴 중에서도 심한 그런 게 되는 뿐만 아니라 심근이라든지 여러 군데 장기로 가게 되니까 치명률이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비해서 오미크론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렇게 심한 어떤 감염으로 가야 됩니다. 하기도까지 이렇게 다 침범을 해서 그래서 조금 이제 머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오미크론도 아직까지 인류가 처음 접해보는 감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이제 얕잡아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맞아요. 여전히 어떤 신경세포에 대한 공격, 파괴 그것이 이제 후각부리라는 거를 다 포함하여 신경세포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진짜 요즘에는 코로나를 걸리냐 안 걸리냐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 걸리냐가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걱정이 많죠. 네. 걱정이 많네요. 갑자기 텐션 올려주세요. 제가 코로나 시작하는 2020년에 미국에 갔잖아요. 제일 심할 때 1차 대유행. 그때 가가지고 1년 있었잖아요. 거의 코로나와 같이 살았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연구 교수로 이제 갔는데 신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외국에서 왔다고 연구소에 못 오게 하더라고요. 연구하러 갔는데. 연구하러 갔는데 자꾸 집에서 기다리라. 일반 성인들과 다르게 신생아나 산모나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위험성이 더 큰지. 산모가 만약에 코비드-19, 오미크론이든 감염이 됐을 때 이제 신생아로의 전파 수직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관심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양성 산모에서 신생아로의 수직 전파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으면 1.5%, 아니면 3% 사이로 수직 감염으로 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그러면 이제 97%에서 99%는 감염이 아기한테로 가지 않는 그런 게 있지만 이 수직 감염이라는 것은 어떤 태내에서의 감염을 얘기하고요. 이후에 나와서 접촉을 통해서 전달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수직 감염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연구들이 다양하게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오미크론의 감염에 노출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항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항체에 의해서 그 아기가 바로 노출됐을 경우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노출됐을 경우에는 아기한테는 바이러스 파티클 PCR이 관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별로 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연구를 다 잘라서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연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태어난 아기들도 오미크론에 안 걸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만약에 걸렸을 때 치료나 저는 어떻게 하는지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증상별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산모의 양성일지라도 아기한테 직접적으로 수직 태내에서 전달되는 건 매우 드물지만 그래도 있긴 있는 부분이 있고 신생아들 보면 상기도 쪽에 또 취약하지 않나요? 애기들이 좀? 그 연구를 지금까지 이제 집계한 걸 보면은 영아들 특히 신생아에 있어서의 증상은 매우 경미함으로 되어 있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사망이라든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건 매우 드뭅니다. 그렇지만 알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아이를 통해서 또 올 수도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만 24시간에 한 번, 48시간에 두 번째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염력이라든가 그 가능성을 이제 평가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증상에 따라서 호흡 감염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런 치료를 이제 따라가게 되는. 근데 그런 어떤 치료의 근간은 지금까지의 다른 바이러스 치료와 다르진 않아요. 어떤 폐렴이 심하게 나오면 폐렴 심한 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고 심장 쪽의 문제나 그쪽의 문제를 치료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나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것인가 약간 주의점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치명적인 그런 케이스는 특별히 위험하지 않은. 산모들도 집에 계시다가 증상 자체가 심해진다거나 그러면 병원을 오셔야 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산소 포화도를 잴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드린다고 하던데 우리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일단은 어지러움, 몸에 힘이 없다든지 우리 호흡이 조금 답답하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병원을 와야 되거든요. 산모들도. 근데 내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아빠고 신생아가 있는데 그 신생아를 언제 병원에 데려가야 될까요? 뭘 보고? 그렇죠. 일단 그게 양성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뭐 폐렴이 심해지고 이런 것보다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 아이가 얼마큼 안전한가를 보는 게 그렇죠. 중요하죠. 가장 큰 사인 중에 하나는 아기가 잘 먹고 활동성이 좋으냐예요. 물론 열이 있는 거가 생긴다면 그 발열이 어떠한 단초, 그러니까 신호탄으로 되어서 그 이후의 증상이 더 악화되는가를 보는 거는
있다는 거는 맞아요. 특히 발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된 나이가 좀 들은 영아 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것들을 3개월 미만 아이, 특히 신생아에서 열이 날 때는 어떻게든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열이 나면 네. 그 열의 기준이 맞아요. 38도 그것도 맞습니다. 궁금하죠. 어른이랑 똑같네요. 신생아는 특히나 발열에 대해서는 빨리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되어지는 것은 아기가 이제 잘 안 먹는 거예요. 먹지 않고 처져 있는 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근육이라는 거는 이렇게 긴장도라는 게 있습니다. 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아기들은 특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웅크리는 웅크린 자세, 이렇게 오리 입고 자 있는 자세가 네. 있는데 처지는 아이, 늘어지는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늘어지듯이. 아 저는 싸놔서 그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이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기타 다른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오시겠죠? 네. 기침이 심해진다든지 경련을 한다든지 그냥 있지 않으실 테니까. 열이 나는 게 제일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 중에 하나네요. 네, 신생아에서는 이 열은 꽤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아한 사랑입니다.